30페이지고요. 그게 확률인데 그 앞에 그 대단원 목차 여기 목차 보시면 이제 오늘 대단원 2단원 확률을 시작하는 건데 앞에가 이제 확률의 뜻하고 덧셈 정리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 조건부 확률은 내일이 아니죠. 큰일 날 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3단원 하나만 이야기를 할 텐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수 연습하는 게 많은 거지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설명할 텐데 대신에 새로운 대단원 시작하기 때문에 용어들이 몇 개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책으로 그냥 바로 볼게요. 30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맨 앞에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이렇게 써 있죠. 볼드체로.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뭐인지를 보자면 시행은 그냥 우리 평소에 쓰는 그런 말입니다. 뭘 시행한다고. 저 뒤에 읽어보면 주사위나 동전 던지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다음 중 시행인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문제 중간에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시행이 그렇게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를 보자면 이런 거야.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내가 1 나오게 노리고 막 조작해서 던지고 이러면 그건 시행이라고 취급 안 할 거라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우리가 볼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표본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표본공간은 뭐다? 표본공간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었어? 1, 2, 3, 4, 5, 6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을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거다라고 하면 표본공간 보통 표본공간은 S로 쓰거든요. 그럼 얘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표본공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냥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사건 뭐래요? 문제 책에서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사위 하나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사건의 개수 몇 개다? 6개가 아니라고요.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그냥 주사위 던졌으면 6개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하는데 저건 사건이 아니라고요.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 그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야. 그러면 사건은 뭐다? 저것의 부분 집합이다. 사건의 개수 몇 개다? 64개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건이라는 것이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여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A는 뭐라고 해야 돼? 2, 4, 6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사건이라고요. 그냥 딸랑 2가 사건이 아니고 딸랑 4만 사건이 아니고 2, 4, 6 이런 애를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뭐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3의 배 뭐야 이게? 갑자기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얘 뭐라고? 3, 6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건 그러면 6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건이 부분집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놓고 물어보거든요. 사건의 개수는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사건의 개수는 6 이러면 틀렸다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그 밑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원 사건. 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 사건.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 근원 사건의 개수 몇 개다? 6개다 그 얘기입니다.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하나 던져서 기대하는 사건 몇 가지? 6가지요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근원 사건을 생각하고 대답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6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건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어쨌든 저 사건이라는 표현 자체는 부분 집합인 거니까 자주 헷갈리거든요. 저 단어 하나만큼은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가서 보시면 5번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S이고 그 안에 사건 두 개 들었대요. 저 두 개가 부분 집합이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A 또는 B예요. 집합에서 또는은 합집합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A 합집합 B 나왔죠. 요거 합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괄호 2번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대요. A 그리고 B라는 소리니까 집합에서는 교집합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곱사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합의법칙, 고배법칙 할 때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죠? 또는 그리고 이런 거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배반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반사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 다 안 써버렸네. 네, 넘어가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래요. 이거 집합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생긴 거? 집합에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소. 여긴 답이 나오네. 아까 앞 시간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고. 서로소. 두 집합이 소원하다고요. 서로. 그지? 서로소라고 불러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는데 사건으로 넘어오면 이건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만족하면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고 하잖아요. 사건으로 넘어오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 혼자 나 배반이야 이런 거 없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야 배반을 하지. 그래서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다라고 말한다고요.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나와 있는 건 여사건인데 이건 뭐 이름에서 보이듯이 여집합이랑 같은 거예요. A 사건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아예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져 있죠. 이게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다 틀림없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확률을 시작해 볼 텐데 1번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을 사건 A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 PA라고 나타냅니다. A가 사건의 이름이래. 사건은 부분집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 괄호 안에 부분집합이 들어간다고 이름이. 그럼 이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거야. 주사위 던질 거야. 짝수순이 나올 확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 대충 2분의 1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걸 확률이라고 한대. 당연한 거지. 알고 있는 거라고 이미. 그지? 그런데 밑에 보면 확률의 종류가 총 3가지 나와요. 2번 보시면 수학적 확률, 3번 보시면 통계적 확률, 4번이 아니죠. 밑에 참고 보시면 기하적 확률. 이렇게 해서 확률의 종류가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수학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확률들은 다 수학적인 확률입니다.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 수학적 확률을 먼저 볼 텐데 읽어보면 이거야.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근원 사건이 뭐였다고요?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집합. 사실상 각각의 원소. 그죠?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분모에 누가 있대요? 모든 경우의 수. 분자에 누가 있대요? A가 A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확률인데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려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들어있는 녀석들이 다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멘트도 되게 중요해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좀 어처구니 없지만 뭐 이런 거야. 또 제비뽑기? 제비뽑기. 제비가 3개, 당첨 제비 3개, 비당첨 제비가 7개. 제비를 하나 뽑을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 있어요? 2개지.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이거 다 같은 거야. 이거 다 같은 거고. 그러니까 로또로 사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할 건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되지 않거나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찾아보세요. 표본 공간 찾아봐. 그러면 뭐야? 표본 공간의 원소는 당첨 아니면 꽝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당첨되는 거니까 당첨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다고. 그런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당첨된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완전 이상한 소리죠. 이상하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제비뽑기 이렇게 생겼는데 2분의 1? 이상하다고. 그냥 모든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러면 그냥 자기 위안이지. 2분의 1 리가 없잖아요. 당첨 안 당첨 중에 당첨.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서 2분의 1 이거 맞아 쌉소리. 그럼 이거 확률 뭐라고 해야 돼? 당첨된 확률 얼마야? 10분의 3이라고 해야 돼. 그럼 이걸 내가 설명 안 해도 당연히 10분의 3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10분의 3이라고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당첨과 비당첨이라는 결과 두 가지밖에 없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애초에 당첨과 안 당첨의 확률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 하려면 이거 다 똑같은 당첨 제비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꽝인 제비도 x 뭐냐 5, 6, 7 이거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해야 각각의 제비들이 나올 가능성이 10분의 1로 다 동일해졌다고. 그죠? 그래야 내가 기대하는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귀찮으니까 안 쓸게. 이 10개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당첨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세 가지인 거니까 결국 PA가 10분의 3이다.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물어보면 당연히 10분의 3이라고 말할 건데 니들도 모르게 니들 뇌 속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뿌듯하지 않니? 아님 말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할 건데 분모에 들어있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얘네들이 같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이것도 사실은 책에서 약간 얼렁뚱땅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언급을 안 해주는 게 좀 다른 예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뒤에도 이런 문제 나오는데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뜯어와서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A에서 C로 갈 건데 A에서 C로 갈 건데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갈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에서 C로 갈 건데 B를 거치지 않고 C에 갈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7분의 1이라고 다들 대답하죠. 그 뒤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엄밀히 따지면 단서가 좀 명확하게 달려야 돼. 알게 모르게 니넨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각각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생각해서 전체 경로 7개 그 중에 하나니까 7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단서를 이렇게 다는 거지. 각각의 교차로에서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다. 그래 버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A에서 출발할 때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그지? A에서 출발할 때 삼거리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출발한다고. 근데 그 중에 B를 거쳐가지 않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확률을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1이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일단 A에서 C로 갈 건데
각 교차로에서 어떤 길로 갈 거냐, 어느 길로 갈 거냐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요라고 말해야 돼요. 전혀 다른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엄밀히 하려면 문제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각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모두 같다. 아니면 뭐 교차로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같다. 어떤 걸 같다고 해놓고 풀어야 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치밀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땐 그냥 아까 니네 다 7분의 1이라고 대답했잖아. 3분의 1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7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봐. 라고 하고 풀면 되고요. 혹시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갑자기 무슨 각 교차로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똑같아. 이런 멘트가 보이면 그냥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확률 이야기고요. 더 자세한 건 뒤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밑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통계적 확률 어떤 시행 n번 반복한대요. 주사위 n번 던질 거라고.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Rn이래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예를 들어보면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주사위를 엄청 많이 던질 거야. 상대 도수 n분의 Rn. 전체 내가 주사위 던진 횟수 중에 1의 눈이 나온 횟수. 그 녀석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라는 소리인 거야.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주사위 6번 던졌어.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건 뭐 꼭 한 번일 리는 없잖아요. 뭐 한 번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3번쯤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그지? 한 60번쯤 던지면 안 나오진 않겠지? 딱 10번일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 대여섯 번 나올 거 아니야. 많아도 20번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냐고. 그지? 600번 던지고 6000번 던지고 6만 번을 던질 거야. 안 나오겠냐고.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6만 번쯤 던지면 정확하게 딱 10,000번이진 않겠지만 뭐 5000번보다는 한참 많이 나오지 않겠어? 막 2만 번, 3만 번 나오진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상대 도수 비율을 따져보면 점점점 6분의 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겠냐라는 거야. 6번 던지면 딱 6분의 1이 안 나오겠지만 한 6억 번쯤 던지면 10,000번 근처 나오겠지. 그지? 거의 그 정도 나올 거라고. 6분의 1에서 조금 오차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을 계속해서 충분히 크게 만들면, 즉 시행 횟수가 커지면 이것의 상대 도수는 p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고 그 p를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하겠다. 인데 이 충분히 크다는 표현이 딱히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어서 그냥 뭐 여러분한테 충분히 큰 게 얼마, 이건 충분히 안 크니까 통계적 확률이 아니야,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괴롭히지 않고요. 그냥 실제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그냥 이 상대도수, 내가 한 10,000번 던졌는데 한 1,500번 나왔어. 확률 얼마야? 뭐 이런 겁니다. 10,000분의 1,500이 그냥 통계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n이 무수히 커지면,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시행횟수가 무한히 커지면 실제로 그 통계적인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사위를 딱 6번 던지면 한 번 말고 아닐 수도 있는데 6억 번 던지면 거의 10,000번 근처라고.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던지면 그 근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의 영역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대요. 우리 수학적 확률에도 비슷한 단어 있었고요. 그래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해서, 이건 뭐 당연하지, 부분집합이니까. 확률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분모에 누가 있대요? 영역 S의 크기. 분자에 누가 있대요? 영역 A의 크기. 이게 기하적이라고 했잖아요. 도형이란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전체 선분의 길이 중에 내가 원하는 선분의 길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전체 넓이 중에 내가 원하는 넓이 이럴 수도 있고, 전체 부피 중에 내가 원하는 부피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영역의 크기, 전체 크기 중에 내가 원하는 크기 이런 거란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역이 있고요. 여기 안에 명중이라고 색칠되어 있는 데가 있어. 원이야 둘 다. 뭐 반지름이 여긴 1이고 여긴 2야. 그러면 이 원에다가 화살을 쐈다고 쳤을 때 명중이 될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화살을 한 1억 번 쏴가지고 이 안에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게 통계적인 확률인 거지. 그지? 근데 이건 기하적으로 확률을 따져보자면 명중할 확률을 얼마라고 해야 돼? 4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전체 넓이 4파이고 요 넓이 파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하적인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넓이, 길이, 부피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32쪽 갑니다. 보시면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거 나오는데 얘도 너무 뻔한 건데 칠판에 아무것도 안 쓰기 좀 그래서 뭐라도 쓰려고. PA 아까 우리 이거 수학적 확률에서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세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야. N이라는 건. 근데 이거 A라는 게 어차피 S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작으면 0까지 작아질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인데 음수일 리는 없잖아. 그지? 아무리 많아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을 리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A라고 하는 건 아주 작으면 0까지 갈 수 있고요. 아주 크면 1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언제나 0 이상이고 1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0일 때의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해요. 공집합 같은 거. 1일 때의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체 집합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책에는 보시면 뭐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만약에 PA가 0이면 공사건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0이다. 주사위 던졌어.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라고요. 7이 없잖아요. 그죠? PA가 1이래. 확률이 1이라는 거 무슨 얘기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 써 있고요. 사건 하나의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치면 밑에 내려가서 합사건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건 A 또는 B라고 하는 건데 얘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세면 되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우리 어떻게 셌나요? 집합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몰라서 대답을 안 하진 않겠지. 왜 아무도 대답이 없지? 이렇게 세는 거잖아. 그죠? A랑 B랑 더해서 교집합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다 쪼갠다고 이렇게 보면 이거 누구야 결국? 이건 PA죠. 요건 PB고 요렇게는 PA 교 B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PA 합 B는 A 확률이랑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한번 빼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고요. 원소의 개수 가지고 확률을 세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 뭐였다고요? 서로소. 둘이 겹치는 거 없다고. 만약에 둘이 배반 사건이야. 그럼 P, A 합 B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PA랑 PB를 더해서 만들면 된다. 뺄 게 없으니까. 그죠? 둘이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역은 성립하니? 역은 성립해? PA 합 B랑 PA랑 PB를 더한 게 같아. 역은 성립해? 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 어허.
이거 가지고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거 가지고 쟤네 둘이 배반 사건이구나도 판단할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잖아.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을 해보면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해되지 않아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대잖아. 여기에 누가 있었으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지? 없다는 이야기라고. 그죠? 여기 성립해요. 하나 더. 이렇게 쓸까요? B가 A의 여사건. B가 A의 여사건이야. 그렇다면 PA 합 B가 PA 더하기 PB다. 이거 맞는 말이니? 이거 맞아 틀려? B가 A의 여사건이면 A 합 B의 확률이 A랑 B랑 더한 거랑 같다 다르다.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야. 위에 있는 거 보면 이 말의 의미는 저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잖아요. A, B가 배반이라는 말이랑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B가 A의 여사건이면 얘네들이 배반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배반이 아니야. 배반이 맞지. 이 여사건이라니까. 여사건이 뭔데? 바깥쪽이잖아. A랑 A 밖에는 겹치는 게 없지. 이게 참이에요. 심지어 이거 뭐야? 1이야. 여사건이라며. A랑 A 아닌 거랑 둘이 더하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도 생겨나냐면 그래서 A 여사건의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1에서 PA를 빼는 거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원소의 개수라고 세보면 당연한 거라고. 그죠? 역은 성립하는 거냐? 역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얘 말고. 이거 역은 성립하니? A 합 B가 PA 더하기 PB래. 이건 뭐랑 똑같은 거라고? A, B가 배반이라는 이야기라고? 그럼 얘네 둘이 배반이면 서로 여사건인 거야? 그건 아니야. 그지?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어때? PA랑 PB를 더해서 1이다. B가 A의 여사건이면 PA랑 PB랑 더하면 1이다.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역은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둘이 더해서 1이면 둘이 여사건이야? 그건 아니야. 아니지. 뭐 0.1? 여기 0.5? 0.5 너무 크다. 0.3? 3, 6, 7, 0.3. 뭐 이러면 되잖아요. PA 얼마? 0.4. PB 얼마? 0.6. 둘이 더하면 1이잖아. 하지만 서로서는 아니라고요. 여사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장난들이 막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별거 아닌데 칠판이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30쪽, 32쪽에 줄줄이 나와 있고요. 문제 푸는 건 거의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거여서 요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오늘 풀고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몇 개만, 진짜 서너 개만, 서너 개도 아니야, 한 두세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214쪽, 214번. 214번 112223 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건데 짝수의 눈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확률 어떻게 구하죠? 보통 어떻게 했다고?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
분자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죠?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70이라고 말하면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그냥 경우의 수 할 때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잖아. 그죠? 어떻게 된다고? 6팩, 2팩, 3팩 이렇게 되죠.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누가 들어가요? 이끼리 이웃한다며. 짝수끼리 이웃하는 거니까 이끼리 이웃하는 거잖아요.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얘네 셋이 이웃할 거니까 이거 한 묶음으로 하고 치고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4팩? 3팩? 이거 어차피 또 3으로 나눌 건데? 뭐 해? 그럼 해. 그래서 어쩐다고? 2팩? 3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모를까 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알 거고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제를 같이 보자고 했냐면 우리가 줄을 세운다. 물론 저렇게 답이 맞아요. 저 같은 것이 포함된 녀석 가지고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뭐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다른 녀석들을 가지고 줄을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게 포함됐잖아. 그래서 보통 저거 어떻게 한다고? 원래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취급하고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분모를 다른 걸로 막 나눈다고. 근데 확률을 따질 때도 실제로 얘네들은 같은 거고 이거 세 개 같은 거지만 그냥 다 다르다고 보고 줄을 세워서 확률을 계산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요거 뭐 1-1, 1-2, 2-1, 2-2, 2-3이라고 보면 서로 다 다른 녀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원래는 같은 거지만. 어차피 확률 세는 거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리고 다 다르다고 해야 우리 아까 제비뽑기 할 때 당첨 3개랑 당첨 안 되는 거 7개 이야기했잖아요. 결과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2분의 1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같은 거지만 다 다른 거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공평해졌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줄이 같은 거고 이거 셋이 같은 거지만 그냥 다 다르다고 하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줄을 세우면 전체 경우는 몇 가예요? 6팩이야.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짝수끼리 이웃하려면 그럼 짝수 3개 묶어가지고 4팩 짝수끼리 줄 서는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이거랑 둘이 똑같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어차피 2팩, 3팩을 약분해버리면 이거나 둘이 똑같은 게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확률을 계산할 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도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니들끼리 줄 선 거 무시할 거예요. 나눌 건데 그 나누는 숫자가 분자에서도 나누고 분모에서도 나눌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다르다고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약간 비슷한 예제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똑같이 생긴 주사위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럼 그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거. 짜잔 하고 딱 나왔을 때 주사위 2개가 서 있는 모양새가 총 몇 가지나 있을까?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위 똑같이 생긴 완전히 똑같은 2개 구분이 안 돼. 던질 거야. 짜잔 하고 떨어졌어. 그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있을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21가지? 왜 21가지? 21가지. 왜 21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 이제 꽉 차겠죠? 그래서 36가지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만약에 주사위 2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면 1, 1이고 여기는 1, 2고 여기는 2, 1인데 이 2개는 구분이 안 된다고요. 내가 당첨 1인지 당첨 2인지 당첨 3인지를 구분이 안 되잖아.
꽝 1인지 꽝 7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당첨이네, 꽝이네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놓고 나서 보면 1 하나, 2 하나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1 하나, 2 하나가 나오는 이 두 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1, 1에 2, 2부터 해서 6, 6까지 있고 이 위에 있는 거랑 이 밑에 있는 건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겹치면 그러니까 전체 36개 중에 여기 6개 있고요. 여기 15개, 여기 15개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1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아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결과가 21인데 그럼 1, 1에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둘이 똑같은 주사위니까 그럼 21분의 1인가?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둘이 완전히 똑같은 주사위야. 결과적으로 1, 2인지 2, 1인지 나는 구분을 못해. 하지만 1, 1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당연히 36분의 1인 거야. 당연히 왜? 1, 1은 1, 2하고 다르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1, 2는 두 가지잖아.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다고.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거지. 당첨 제비는 1, 2, 3 중에 하나 나오는 거고 꽝 제비는 1에서 7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문제에서 완전히 똑같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21지만 확률을 물어보면 36개 중에 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르다고 봐야 돼. 완전히 똑같은 주사위야. 구분할 수 없어. 동시에 던진 거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취급하고 줄을 세워서 뭐 짝수끼리 이웃해 뭐 하면 된다고요. 요거랑 비슷한 걸로 248번도 하나 볼게요. 문제 보시면 검은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있고 임의로 4개를 꺼낼 거래요.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검은 구슬이 5개, 노란 구슬이 4개 들어있고 그 중에 4개를 꺼낼 건데 검은색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왔으면 좋겠대. 일단 4개 꺼낸다고 쳤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이 상태에서 4개를 꺼낼 거야. 이만한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내가 거기서 동시에 4개를 꺼낼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어요. 왜 5가지냐면 까만색만 4개 나올 수도 있고 노란색만 4개 나올 수 있는데 섞여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5가지 경우가 있다고. 4부터 0까지. 그지? 그럼 4부터 0까지인데 구하라고 한 게 검은색이 2개 이하니까 그러면 검은색이 2개인 거, 1개인 거, 0개인 거에서 그럼 5개 중에 3개인가 봐. 5분의 3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왜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 까만 거 4개 나오는 거랑 노란 거 4개 나오는 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5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개로 계산할 거냐? 5분의 3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쩐다고? 이 까만색 공 5개가 다 다른 것처럼 취급할 거라고. 이 노란색 공 4개가 다 다르다고 취급해야 된다고. 그래야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검은색 공이 2개의 확률 찾으면 얘를 어떻게 찾는다? 검은색, 노란색 종류가 2개지만 그냥 서로 다른 9개의 공이라고 볼 거다. 근데 그 중에 검은 공 서로 다른 거 5개 중에 2개, 노란 공 4개 중에 2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확률이 구해지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당첨제비 3개, 꽝제비 7개를 다르다고 구분한 거와 똑같이 검은 공 5개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노란 공 4개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취급을 해야, 그래야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고 그래야 확률이 제대로 구해지는 거다. 오케이? 앞에 보면 비슷한 문제도 있고요.
요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는 포인트가 얘가 아니고 원래는 이거야. 검은색이 2개 이하니까 얘가 2개인 거, 1개인 거, 1개인 걸 찾아서 원래는 다 더해야 되는데 어차피 4개잖아요. 그죠? 뭐 하면 돼? 얘가 4개인 거, 3개인 걸 찾아가지고 1에서 빼란 이야기예요. 이건 2번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죠? 적어도 몇 개 이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고지 곧대로 푸는 게 좋은지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좋은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문제마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보면 뭐 2개 이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뭐 그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요거는 다 이해했고 마지막 거만 하나 볼까요? 기하적 확률 252번입니다. 253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뭐 관역 넓이 구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252번. 이 기하적 확률은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하가 어려운 거야. 도형이 어려운 거예요. 252번 읽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건데 얘가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P의 위치에 따라서 예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이야기잖아. 예각이 안 된다는 건 뭐란 얘기야? 둔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 경계가 누구예요? 그죠? 직각삼각형. 그게 경계인데 그럼 그 직각삼각형이 되는 게 어디 있는 거다? 반원 위에 있는 거다. 반원을 찾았다니. 넌 뭘 그리고 있는 거냐 이놈아? BC가 지름인 거지. 그지? 선분 BC를 지름으로 해서 반원이 생겨야 각 P가 직각이 된다고요. 그죠?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그 외부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반원을 찾는 게 사실은 포인트인 거야. 스포일러를 하는 바람에 고민할 기회가 날아갔지만. 이거는 도형이 어려운 거지 넓이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해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이것도 하나만 할까요? 저기 앞에 206번 이거 아까 앞 시간에 수업하다가 몇 명이 질문한 거라서 이것도 이야기를 합시다. 206번 엄마 아빠 포함해서 가족 7명이 원탁에 앉을 거래요.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해보랍니다. 구해봐. 다른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우의 수대로 구하는 거야. 그지? 얼마예요? 3분의 1. 왜 3분의 1? 그냥 세보면 이런 거잖아. 총 7명이 앉을 거니까 전체 경우는 7팩 나누기 7. 엄마 아빠 이웃하래. 이웃하는 걸 이렇게 묶을 거잖아. 6팩 나누기 6 곱하기 2? 뭐 이렇게 생각했죠.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아빠가 또 혼자 나중에 올 거야. 6명이 앉을 거야. 먼저. 6명이 앉을 확률은 1이야. 그건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 그냥 경우니까. 6명이 앉을 거야.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아빠 빼고 6명이 일단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 6팩 나누기 6 있겠죠. 그죠? 6팩 나누기 6이 있다고. 그 다음 아빠가 이제 차를 세우고 왔어. 아빠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그죠? 사람 6명이 원탁에 앉아 있으니까 사이사이가 6개잖아.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개 있다고. 일어날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가 6개 있다고. 그치? 근데 엄마 옆에 앉으라며. 몇 가지 있어? 2개 있지. 엄마 양옆에.
아빠의 자리가 6개 중에 2개 있다고요. 그래서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죠? 물론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 이렇게 찾으셔도 되지만 잔머리 살짝 굴려보자면 일단 앉혀놓고 아빠가 딱 와서 어디 앉지? 했을 때 6개 중에 2개 있다고. 그럼 엄마 아빠가 이웃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을 확률 그럼 얼마예요? 마주보고 앉을 확률 그럼 얼마야? 6분의 1. 앉을 수 있는 자리 6개 있는데 그중에 하필 어디 앉는다고? 마주보고 앉을 거라고. 잠깐만. 마주보고 못 앉구나. 7명이면. 아무튼 뭐 의도는 뭔지 이해되죠? 그럼 바꿔서 엄마 아빠 사이에 애 1명 앉힐 거야. 엄마 아빠 사이에 애를 1명 앉힐 거야. 경우의 수 확률 얼마? 똑같은 상황에 엄마 아빠 사이에 애 하나 앉을 확률은 3분의 1 똑같지. 6명이 앉을 거야. 엄마 앉아있고 아까는 엄마랑 이웃해야 되니까 바로 옆에 앉을 건데 그건 싫은 거지. 애 하나를 끼우는 거지. 이쪽에 앉든지 이쪽에 건너가서 앉든지. 아빠가 앉을 자리 2개 있다고요. 그지? 걔도 아빠가 앉을 자리 6개 중에 2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잔머리를 살짝 굴리시면 조금 편하게도 풀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뭐 곱셈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오늘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어쨌든 확률의 기본 정의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 문제도 이 단원 내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나온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경우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인데 그 전체 경우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지 버릇처럼 꼭 확인을 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할 건 이 정도고 문제를 푸실 때 대표 문제부터 하나씩 먼저 풀어보세요. 앞에서부터 쭉쭉 풀면 시간 안에 다 못 풀 것 같으니까 대표 문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시고요. 잘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합시다.